수사가 진행 중이고 지금 분석 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드릴 수 없다. 그래서 이 사안은 지금 사실적으로 얘기해야죠. 변명을 지금 변명하는 게 지금 이해가 됩니까? 강경석 기자. 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저렇게 많이 서울경찰청으로 간 게 매우 이례적인 일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어제 이제 서울경찰청 앞에서 의원총회를 한 다음에 이주민 서울청장과 간담회를 한 건데요. 오늘은 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청와대 앞에서 의원총회를 하고 이 특검을 촉구하는 이 시위를 벌였습니다. 네. 근데 아까도 보셨지만 그 김태흠 의원이 이주민 청장에게 그 항의한 대목들을 보면 경찰이 너무 늦장 수사를 하는 거 아니냐. 늑장이다. 쉽게 얘기해서 경찰이 계좌 추적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은 이 돈의 흐름을 쫓는 그 수사가 필요한 건데 네. 강제 수사가 필요할 때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 대목에서 왜 이미 제출을 받아서 그것도 제출한 것만 보느냐 네. 이런 취지의 어떤 항의를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지금 이제 경찰 수사가 조금 오락가락하는 그런 해명들이 오락가락 나왔던 부분들이 있었고 실제로 경찰 차원에서 이 어떤 정권의 눈치 보기 수사를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좀 더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지 않을까. 현재까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관측들이 좀 더 많습니다. 네, 구자홍 차장. 네. 자유한국당 아주 적극적으로 이제 공세를 하고 있는 건데. 네. 근데 이제 진상조사단을 꾸리고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네. 만나러 드루킹을 면회하러 갔는데 네. 실제로는 냉대받았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변호사가 이 드루킹을 접견을 하니까 굉장히 반갑게 맞았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한국당에서 고용한 변호사인 것을 알고는 바로 이렇게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사정없이 가버렸다고 합니다. 네, 네. 어제 이제 김성태 의원이 이 경찰청에 항의 방문 가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그만큼 이 드루킹 김모 씨에 대해서 경찰의 수사를 좀 압박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 면회까지 했다라는 사실을 좀 공개한 것 같습니다. 이주민 서울경찰청장과 자유한국당의 김태흠 의원이 아주 열띤 설전을 주고받았는데 그 내용을 일단 들어보시죠. 그러고 얘기하겠습니다. 수사가 진행 중이고 지금 분석 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드릴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언제 경찰이 이거를 숨기려고 했느냐 또 언제 인지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원장님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네? 지금 이미 저기 김경수하고 청탁이 오갔다는 거 확인이 됐고 몇 번 만났다는 거 확인이 됐는데 그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번 사안은요. 안 되는 얘기하고 지금 사실적으로 얘기해야죠. 처음에 민주당과 네이버 측에서 고발한 내용에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진 사안이고요. 이 사안이 저희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변명을 지금 변명하는 게 지금 이해가 됩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제일 처음에 초기 단계에 계좌 추적도 안 했지, CCTV도 제대로 확보를 안 했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좌 추적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요. 계좌는 진짜 계좌 추적한다고. 이제가 아닙니다. 그럼 왜 그전에 계좌 추적하고 있다고 그 얘기를 안 했어요? 차관급이잖아요, 경찰청장. 하지만 이 장관급인 야당 의원들과 대화하는데 점점 뭔가 이주민 청장도 화를 억누르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오늘 이제 공식적으로 아마 본인이 사과를 또 했습니다. 이 네. 늑장 수사에 대해서. 제가 봐도 사실은 경찰의 수사가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이 사건이 사실 지난 1월 달에 지금 추미애 민주당 대표와 네이버 측에서 고발해서 시작됐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러다가 이제 결국 이제 드루킹이 3명이 구속이 됐는데 네. 그러면 수사를 하려면 제일 먼저 예를 들어서 일단 뭐 CCTV라든지 이런 것부터 먼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게 전혀 확보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중간에 이제 그 수색을 하면서 김경수 의원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나왔는데. 네. 그런데 이 문제는 김경수 의원이 나왔다라면 이 수사가 여권의 핵심 실세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수사거든요. 그렇다면 이걸 뭔가 공개를 하든지 뭔가 해야 될 텐데 상당히 이제 미적미적거렸고 또 지금 아까 지금 김태흠 의원이 이야기했듯이 계좌 추적도 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제일 중요한 133개의 스마트폰, 핸드폰 그와 관련된 이 내부의 어떤 그 자료도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어요. 오죽했으면 검찰에 넘겼다가 다시 돌려봐서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불과 며칠 사이에 수사가 갑자기 이렇게 여론이 막 달아오르니까 갑자기 진전됐어요. 지금 네. 오늘 보십시오. 오늘 아침에도 이주민 청장이 갑자기 9시 기자회견을 해서
시그널이라는 다른 프로그램이 있었다는 걸 공개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뒤늦게. 그다음에 URL을 막 공개를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과 며칠 사이 이렇게 공개할 수 있는 일을 왜 그동안 두세 달 동안 수사를 이렇게 못했느냐?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경찰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지난달 21일에 이제 드루킹이 체포됐으니까 오늘로 꼭 30일입니다. 누가 봐도 어떤 좀 초동 수사를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는 의문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주당과 네이버에서 고발한 사건에 국한한다고 하더라도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국한하다 보니까 지금 내용이 좀 이렇게 아직 진전이 많이 없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일단 그 당시에 드루킹 집과 사무실 압수수색하고 그 이후에 사실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해서 댓글을 조작하려면 돈이 들잖아요. 그죠? 그럼 돈이 들면 맨 먼저 해야 되는 게 이 자금을 누가 어디서 조달했는지 네. 또 다른 공범이 있는지 찾는 게 사실 수사의 첫 번째인데 뭐 사실 지금 현재 계좌 추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제서야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인터넷 카페 또 경인선이 있거든요. 네. 경인선도 저번 대선 때 어쨌건 또 조직적으로 뭐 도움을 줬던 건 사실이죠. 그거는 불법은 아닙니다만. 네. 그런데 경인선 그 카페 내 글도 지금 자꾸 수정이 되는데 그것도 제대로 사실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물론 뭐 저도 아닐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만 바깥에서 보는 입장에서 보면 이게 뭔가 수사를 고의적으로 지연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야당 의원들이 질책을 하는 거고 네. 그래서 지금 갑자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의구심은 충분히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주민 서울청장이 사흘 만에 입장을 3번 바꾸는 식으로 저희가 팩트체크가 되거든요. 네. 왜 그랬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 본인이 그 알고 있는 내용을 다 그대로 얘기를 했다라면 이렇게 뭐 말을 바꿀 필요가 없는데 얘기를 하고 난 것에 대해서 반증이 될 만한 언론 보도가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이 나온 보도에 대해서 사실을 다시 확인해 주는 과정에서 이 언급이 좀 바뀌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한 가지 꼭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요. 이것이 더불어민주당의 고발로 시작된 수사 아닙니까? 그렇죠. 집권 여당입니다. 그리고 집권 여당이면서 이 경찰에 대한 어떤 인사권이 미치는 그 여당의 고발이었고 그 고발에 대한 결과가 3월 25일에 이 공범 3명을 구속하면서 일단락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부 여당의 고발로 시작이 돼서 일단락이 된 수사에 대해서 제대로 공표하지 않는다는 거. 이것 자체도 상당히 좀 납득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경찰이 과연 수사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있었느냐 이런 의구심을 낳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다 수사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을 서울경찰청장이 언론 보도가 나왔을 때 이건 뭐 해명하지 않을 수 없다 해서 이제 자꾸 이런 식으로 스텝이 좀 꼬인다 이런 그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이주민 청장 이렇게 경찰의 입장을 해명했습니다. 여러 가지 수사 절차에 있어서 제기되는 그런 비난에 대해서 저희 경찰도 드릴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리에서 일일이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경찰은 철저히 수사해서 진실을 밝히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경석 기자, 네. 사실상 사과문까지 발표하는 그런 지금 형국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 사실 뭐 예정돼 있던 회견은 아니었고요. 다른 관계자가, 수사팀 관계자가 이제 브리핑을 하는 과정에 예고 없이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이 그 자리에 들어와서 본인의 어떤 말, 의례적으로 감사하다는 말만 보냈다. 하지만 알고 보니 본인이 URL을 보냈다는 사실은 아직 나는 보고받지 못했기 때문에 네. 당시 간담회 때는 이렇게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사과를 했고 네네. 실제로 나중에 이제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 당시에는 몰랐지만 이젠 앞으로는 엄정하게 수사를 하겠다. 워낙 막중한 사안이기 때문에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 이렇게까지 언급을 했던 게 오늘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현종 의원, 네. 저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 누가 봐도 서울경찰청장은 경찰의 총수인 경찰청장의 부동의 후보인데 그 말은 이제 정말 뭔가 좀 본인이 곤혹스럽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왜냐하면 또 이제 경찰이 올 6월 달에 경찰청장이 교체가 됩니다. 이철성 경찰청장이 교체가 되고 그다음 밑에 있는 치안정감 중에서 6명 중에서 1명이 이제 경찰청장이 되는 것이고. 그렇죠. 바로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이 가장 이제 선두주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민감한 인사철에 일단 서울경찰청장이 이제 이런 상황을 겪었고 또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주민 청장이 원래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에 근무를 했습니다. 자, 그 얘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잠깐 이 차트를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정부 때 모습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에 민정수석이었고
국정상황실장이 이광재 전 강원지사였습니다. 그때 두 사람입니다. 김경수 국정상황실 행정관 그리고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이 당시 국정상황실에 경찰에서 파견 나간 입장이었죠. 한솥밥 먹었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번 수사가 이제 김경수 의원이 관련돼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자꾸 이주민 청장이 엄호해준, 예를 들어서 뭐 한 번도 더 제대로 응답하지 않았다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한 게 결국은 과거의 어떤 인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집중적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네. 한솥밥을 먹었다고 해서 무조건 뭐 이렇게 의혹의 눈길을 보낼 건 아닌데 공교롭게도 저 정도로 친밀했던 사이였다 이런 얘기가 되고요. 검찰도 강경석 기자 지금 입장이 서로 이걸 뭔가 수사하려고 하는 의지보다는 뭔가 눈치도 보고 떠넘기는 인상이 있다는 비판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 검찰 입장에서는 경찰이 인지해서 경찰이 먼저 수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단순한 어떤 이런 영장 법리랄지 어떤 사실관계에 대한 보강 수사랄지 이런 지휘만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분명히 잘못 해명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예컨대 애초에 검찰은 13일, 그러니까 저번 주 금요일 날 저녁이나 돼서야 김경수 의원이 이번 사건과 관련이 있다라고 처음에 해명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검찰이 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9일에 검찰과 먼저 김경수 의원에서 법리 검토를 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니까 그제서야 아니 그게 법리 검토라고까지 하긴 좀 그렇다. A4 용지 3장짜리 텔레그램 대화 출력돼 있는 사진 5개를 들고 와서는 이게 김경수 의원과 주고받은 메시지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게 김경수 의원과 연관이 있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었겠느냐. 이렇게 현재까지 해명을 했고 문무일검찰총장은 해당 날짜의 저녁까지도 이 사건에 대해서 보고를 받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자, 경찰이 비밀의 장소에서 검찰에게 요청을 했다. 딴 방 없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검찰이 원래 수사 지휘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서울경찰청의 사이버 수사대 수사를 이제 해서 그 수사 지휘 검사한테가 보고를 했죠. 그러면 왜냐하면 그 검사실에 가면 나머지 이제 검찰의 수사관이라든지 또 이제 여직원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야기를 하면 다 듣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경찰이 여기 좀 다른 조용한 비밀의 방이 없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봤다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검사가 그런 데 없습니다라고 하니까 이제 그제서야 이제 거기서 보고를 했다는 것이거든요. 네네. 아니 수사 지휘를 하는데 물론 거기 다 검찰 관계에 있는 것인데 왜 별도의 것들을 검찰한테 보고하려고 했을까? 네. 우리가 뭐 1987 영화를 보면 그렇게 보고를 조용한 데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연상될 정도로 왜 그럼 경찰이 자꾸 이 수사에 대해서 뭔가 숨기려고 하고 검찰도 보고받아 놓고 자꾸 뭐 이렇게 안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수사 지휘권은 검찰에 있습니다. 네. 검찰이 기본적으로 모를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검찰과 경찰이 지금 뭔가 서로의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오역도 있습니다.